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루나클래식 관련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약간 좀 빨간색들이 많이 섞여 있고, 네, 왜 이런 분위기인가? 지금 뭐 분명히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게 뭐 딱히 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네, 오늘은 좀 뉴스나 이런 내용들이 제 크립토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랑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크립토 시장은 그렇고 루나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립토 시장에 좀 이런 그림자의 핵심이 루나 클래식에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로 루나 클래식 오늘 갑작스럽게 좀 가격이 많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죠. 왜 이런 모습이고 이런 이유인지 이게 그냥 뭐 단순 조정은 아닌 것 같고 전체 크립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보기 전에 지금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권도형 관련돼 가지고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사실 정확하게는 권도형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샘 뱅크만 프리드, 네, 25년형 이제 실형 선고가 됐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이 권도형으로 넘어가고 권도형 다음에는 뭐 하여튼 그 이어지는 뭐 바이낸스, 뭐 창펑자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쭉 흘러가지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거의 이 내용이 거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지금 현재 좀 어떤 뉴스가 있었고 어떤 뉴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하고 이게 왜 루나 클래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게 왜 전체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를 한번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 어, 징역 25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재판 결과가 다른 가상화폐 재판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샘 뱅크만 프리드는 어쨌든 25년형을 받게 된 거고 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테라 루나 사태 이야기가 나오죠.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거의 지배적이죠. 샘 뱅크만 프리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네, 뭐 샘 뱅크만 프리드의 이 징역 이 형량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현재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알렉스 마신스키, 셀시우스 네트워크 창립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좌우창펑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샘 뱅크만 프리드가 어쨌든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된 거고 이 재판이 어떤 기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이 정확하게 뭐 같은 종류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은 비슷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는 가상화폐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 말고는 사실 그렇게 뭐 비슷한 내용이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샘 뱅크만 프리드는 2019년 20부터 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을 빼돌려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22년 12월에 기소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권도영이나 뭐 좌우창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혐의가 없습니다. 이런 거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하게 이 재판의 결과랑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재판이랑 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쉽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뱅크만 프리드에게 내려진 징역 25년의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40년에서 50년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뱅크만 프리드 변호사 측에서는 5에서 6년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정확한 아예 뭐 대놓고 있었던 그런 범죄에 관련된 건이고, 이것 이후에 이제 진짜 추가로 밝혀질 그런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는 오히려 이런 형량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거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그 형량뿐만이 아니고 법원은 110억 2천만 달러, 약 14조 8천억, 770억 원의 재산도 몰수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제일 크겠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에 관련한 재판의 향배가 주목된다. 저 사람들의 의식은 바로 그냥 이렇게 이어지죠. 현재 한국과 미국 가운데 권 씨의 송환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날 권 씨가 물리적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 바 있습니다. 지금 4일째 지금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무기명 증권을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데 이거를 좀 기소를 한 게 너무 좀 성급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권 씨가 받은 증권 사기 혐의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는 징역 20년형, 증권 사기 10년형, 시세 조종 공모 혐의는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입증이 돼야죠. 입증이 돼야지 이런 실형을 살게 되는 건데,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경우 한국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협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서 10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죠. 블룸버그는 권도영의 변호인단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형량이 미국보다 덜 엄격한 한국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샘 뱅크만 프리드 FTX 샘 뱅크만 프리드의 뉴스에서 자연스럽게 권도영 뉴스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그냥 처음부터 권도영 뉴스인 것처럼. 그리고 권 씨가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공식 변론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출업체 셀시어스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또 관점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샘 뱅크만 이 바이낸스 좌우창폰까지 이 이야기가 쭉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현재 보면은 현재 그 크립토 시장의 어떤 두려움을 조장하는 분위기, 뭐 어떤 뭐 범죄에 속을 뭐 이런 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이게 뭐 이런 이야기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목도 보면은 핑크마프리 미국판 권도요. 징역 25년 선고받았다. 100년 받는 거였는데 왜 25년만 받냐 이런 좀 감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체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기사들, 뉴스들 이런 것들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려 봅니다. 그거는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기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는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또 통쾌하게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어지는 그런
정확한 어떤 기사나 어떤 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권도형 관련된 뉴스도 최대한 빠르게 4월 초에는 어떤 미국에서의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뭐 4월 초에는 그런 어떤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오늘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네, 한번 볼게요.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프레그가 현재 검증인들에게 따로 이메일을 다 보냈답니다. 지금 검증인들이 뭐 해야 할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검증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떤 메일을 보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프레그가 이렇게 각각 검증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어, 체크해야 할 것들을 홍보해주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그는 여전히 바쁘게 루라 클래식 내에서, 커뮤니티 내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개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집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풀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대릭.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직접적인 루나 클래식 뉴스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변동을 주고 갑자기 떨어지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분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가면서 어떤 조만간에 있을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예측을 해보고 정보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트캐시도 한번 이런 소각 관련된 이벤트를 한번 하고 일회성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지금 USTC 소각 관련돼서 계속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꾸준하게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또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민트캣이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TC 어쨌든 계속해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런 내용들도,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USTC도 이거 지금 8호 USTC 한번 소각된 것들 때문에 이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USTC도 많은 양의 소각이 현재 움직이고 있고,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각 분야에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루나 클래식이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 그리고 법적인 어떤 그런 공방들 관련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또 예상들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라코프스 판사 관련돼 가지고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나 클래식 이제 가격이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이런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을 이제 열심히 하고 조만간 가격 오를 거다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댓글로 가격 조만간 오른다면서 왜 안 오르고 조금씩 떨어지는 거냐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그냥 루나 클래식 다 팔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세상 편안하게 잘 살으세요. 이렇게 글을 남겨준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조급한 단계에 와 있고, 루나 클래식에 대한 네,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고, 거기에 그 관심도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 상황이 여실히 보여지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KYC 관련돼 가지고 뭐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 어떻게 투표가 이루어질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투표는 잘 마무리가 됐고 이 KYC를 없애자, KYC를 폐지하자라고 올라왔던 제안서는 네,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은. 예전에 아주 간발의 차로 지금 KYC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건데 KYC 인증을 통해서 개발자들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놨던 건데 이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제안서 올려가지고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고 네, 이 KYC를 폐지하자라고 올린 제안서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 처리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뭐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뭐 뉴스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법적 관련된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내용들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셔가지고 번역해서 올려놓은 것들 확인을 해보시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 정도. 그리고 이거 테라포트가 아직 지금 피해자들 해킹 피해자들 보상 관련돼 가지고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29일 30일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의아하긴 한데 분명히 여기 보면은 네, 이게 로드맵에 보면은 1분기에 네, 피해자들 보상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1분기면 1, 2, 3월 달이잖아요. 근데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제가 유의 깊게 요걸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가 요거 관련돼서 내용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테라포트가 이거를 뭐 잊을 리가 없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거 하나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첫 단추부터 이렇게 5점을 남기고 싶지는 않겠죠. 들도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아니면 뭐 시간이 더 걸리면 더 걸린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직까지 이야기가 없는 거 보면은 내용을 좀 더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들은 다 알려드린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에 있을 또 큰 변화들, 좋은 변화들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 내용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